아내분이 바람을 펴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케이스예요. 자기가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을 핀 거는 물론 이제 아내분이 잘못을 한 게 맞고 여기에 따라서 위자료를 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재산 분할에서는 오히려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예금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든지, 주식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뭐 코인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부동산에서 조회를 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다 거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나홀로 소송할 때 조금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나홀로 소송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법률적으로 피고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혼 법률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혼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도 않고,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나한테 불리한데, 뭐 이런 주장을 한다라거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혼 소송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보통 한 1년 이상 이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재판도 몇 차례 해야 되고, 법률 서면도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데 이게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아니, 내가 뭐 집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러는데, 허구한 날 뭐 이혼 소송 뭐 이거 서면 작성하고 있고, 또 평일 일과 중에 재판 출석하고 이제 이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좀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좀 많나요? 배우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저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냥 내가 몇 마디만 판사님께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배우자의 주장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나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고도 난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배우자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면은 내가 가서 저도 이혼을 할게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라고 오해하셔가지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당연히 안 되죠. 배우자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는 뭐 일정한 논리라든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거나 그냥 저건 다 거짓말인데요,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라면은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우자의 주장을 더 신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박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나도 어차피 이혼을 원하니까 이혼 소송 당한 김에 가만히 있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혼 소송에는 이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육권과 양육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변론을 해야 돼요. 근데 나도 이혼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소장을 받았다라면은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답변서를 이제 쓰는 것부터가 이제 고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변호사가 대행을 해주죠. 물론 사실관계는 당사자인 피고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주기는 해야죠. 그렇게 들려주면은 피고 입장에서 유리한 사실관계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을 보면은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아내가 이제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였거든요. 이분은 남편에게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바람을 피웠는데 뻔뻔하게 나한테 이제 이렇게 이혼 소송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한번 답변서를 막 작성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답변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폈고 바람 외에도
얼마나 나쁜 행동들을 이렇게 쭉 했었는지를 이렇게 쭉 기술해주면서 결국에는 남편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이 박살이 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쓴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아내분에게 이제 물어봤죠. 이혼을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남편이 너무 밉기는 한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혼을 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 답변서를 이분이 쓴 것처럼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주구장창 쓴다고 될 거는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우리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이런 판례를 딱 적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의 유책행위를 언급 자체는 하되 남편과의 혼인관계 존속을 원하고 아이들도 있고 난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과의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유책 배우자긴 하지만 가정이 뭐 박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혼인이 완전히 파탄이 됐고 피고도 이혼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혼 판결을 그냥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아내분이 바람을 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다 보니까 바람을 핀 거는 물론 이제 아내분이 잘못을 한 게 맞고 여기에 따라서 위자료를 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재산 분할에서는 오히려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분이 이제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예금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든지 주식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뭐 코인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부동산에서 조회를 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다 거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절반 다까지 받은 건 아니지만 한 40% 정도의 이제 재산을 이제 아내분께서 받은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봐도 답변서의 제출, 반소장의 제출, 소송 절차의 진행,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가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피고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앞서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원고가 바람을 피웠는데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설사 뭐 피고가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혼에 따른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대방에게 줄 거는 주고 받아올 거는 또 받아오고 이제 이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